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한국에 차세대 첨단 무기 등장해 중국이 술렁이는 상황. 중국 불법 어선들 보자마자 주랭랑 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 세계는 지금 첨단 무기 체계 획득을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 체계의 수준이 곧 전투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레이저 무기 역시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화제인데요. 이미 올해 4월 미국 해병대는 수형 레이저 무기로 드론을 격추하는 시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드론은 적어도 대공 레이저 무기 CLAWS의 공격을 받고 불타며 추락했는데요. 지난 5월에는 미국 기군이 상륙함에서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를 발사해 드론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역시 내년 레이저 무기를 함정에 시험 배치할 계획 중에 있고요. 이처럼 세계 각국은 레이저를 차세대 방어 체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발 한 발의 비용이 비싼 미사일과 달리 레이저는 비록 초기 비용은 높을지언정 설치하고 나면 전력만 들이면 돼서 유지 비용이 저렴하며 미사일이나 전투기 등은 그 특성상 장갑이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화력으로도 큰 효율을 볼 수 있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아이언돔을 미사일 대신 레이저로 바꾼 요격 체계인 아이언빔을 개발 중인데요.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 로켓포 공격 90%를 막아냈다고 알려진 이스라엘 단거리 요격 체계 아이언돔은 세계의 그 우수한 성능을 뽐냈으나 한 개 포대의 가격이 600억, 요격용 미사일 한 발이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막대한 운용 유지 비용이 든다는 단점도 드러냈습니다. 신궁과 같은 국산 지대공 미사일 한 발 역시 단가가 약 2억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면 레이저 무기는 1회 발사 비용이 겨우 4달러! 아니요 1달러입니다. 낮은 비용은 레이저 무기의 수많은 장점 중 하나일 뿐인데요. 장점들을 살펴보면 우선 속도가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광속이자 광속인데요. 만약 지구상에서 달 표면의 콜로니를 공격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시 달까지의 직선 최단 거리인 30만 킬로미터를 마하 100속도의 미사일이 날아간다고 가정해도 꼬박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반면 광속으로 발사되는 레이저의 경우 단 1초 만에 달 표면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미사일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준은 음속의 5배인 마 5부터 시작하는데 빛의 속도는 30만 미터/세컨이니 뭐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레이저의 발사 방향을 예측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또 여기에 레이저 무기가 관측 또한 불가하다는 장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이저의 궤적은 공기 중의 먼지에 의해 산란되거나 공기 자체를 플라스마로 만들면서 지나가는 왜곡을 보지 않는 한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CG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빔의 형태를 그렸으나 실제 레이더가 발사되는 장면을 보면 언제 발사됐는지조차 알 수 없고 발사 직후 표면이 뚫려 추락하는 대상 개체들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레이저는 질량이 없기에 반동 또한 전혀 없어 보다 정확히 목표물만 요격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이에 우리 전문가들도 레이저 무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경두 전 국방장관은 현재 우리 군은 미사일을 활용해 요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출력 레이저를 통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 체계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우리 정부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또 기술력의 한국답게 상당한 성과를 이뤄내며 차기 레이저 무기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거리 저속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이미 독자 개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연은 장거리 고속 표적 대응 기술과 기동 플랫폼 탑재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한화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레이저 발진기 시제 제작 계약을 수주하였는데 하나는 레이저 대공무기 시제품 개발에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참여한 기업입니다. 지난 2019년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추진한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 개발 사업에 이어 이번 국가연의 수형 무인기 대응용 레이저 발진기 기술 계약도 수주해 최근 3년간 약 1,000억 원대 레이저 무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한국형 아이언빔의 탄생이 머지않은 것이죠. 하나는 레이저 부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는데요.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와 함께 LDRF라는 레이더 거리 측정 표적 지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은 표적의 레이저를 쏘고 거기서 반사돼 돌아오는 빛의 시간을 계산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다른 무기 체계를 유도해서 표적을 지시하는 기술입니다. 또한 레이저를 활용한 폭발물 처리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원거리에서도 안전하게 폭발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터트리는 방식이 아닌 열을 준 후 연소시켜 파편에 대한 위험성을 줄여 더 안전하게 폭발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의 전투체계 및 다기능 레이더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므로 향후 총 6대의 KDDX에 하나의 전투체계가 탑재하게 될 예정으로 군 전문가들은 KDDX의 레이저 무기 시스템 체계가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하였습니다. 미해군 역시 올해 구축함 9척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면서
레이저가 차세대 해상전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미 해군에 배치됐거나 배치될 예정인 레이저 대다수는 오딘이라고 불리는 무기로 아군 함정에 날아드는 적 무인기의 전자광학 장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게 주 목적입니다. 최근 증대한 중국의 무인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미 해군은 구축함 한 척에는 오딘보다 레이저의 출력을 높인 헬리오스라는 무기를 배치할 예정인데요. 헬리오스는 오딘과 달리 물리적 파괴를 목표로 합니다. 아군 함정으로 접근하는 적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과 함께 직접적으로 선체에 파손을 내는 공격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것이죠. 미국 과학 매체 파퓰러 메카닉스는 미 해군이 중국의 YJ-18이나 러시아의 SS-N-27 시즐러와 같은 아음속 대함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레이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KDDX의 레이저 무기가 탑재된다면 안 그래도 막강한 화력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레이저로 방어용 미사일을 대체하여 방어용 미사일 탑재량을 줄이면서 공격용 미사일 탑재량을 늘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축함이나 순항함의 선내에는 수직 발사 장치가 갖춰져 있는데 이는 칼집에 칼을 보관하듯 미사일을 하늘 방향으로 꽂아놓고 발사를 기다리는 공간입니다. 한정된 수직 발사 장치 안에는 공격용 또는 방어용 미사일을 섞어서 탑재합니다. 공격용 미사일을 많이 실으면 방어용 미사일을 많이 실으면 공격용 미사일의 개수를 줄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레이저 무기로 방어용 미사일 기능을 대체하면 공격용 미사일을 추가로 실을 공간을 걱정 없이 크게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근 물리적 위협도 마다치 않는 중국 불법 어선들에게도 레이저 미사일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한 군사 전문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올해 파장 제어 빔 결함 기술을 확보했는데 이는 각기 다른 파장을 가지는 다수의 레이저가 다각도로 분산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직선 형태의 하나의 빔으로 합치는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즉 목표물에 따라 수십, 수백 킬로와트급의 출력이 조절 가능하다라며 적은 출력으로도 불법 어선들의 선체에 구멍을 낼 수 있고 국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재래식 무기보다 더욱 효과적인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육안으로는 관측이 불가능한 레이저 무기의 불법 어선들은 언제 어디서 피격당한 줄도 모른 채 침몰되지 않으려 중국으로 주랭난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의 만행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 중 해경과 추격전을 벌이다 끝내 잡혔는데요.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어협정선 내측 약 1.8km 해상에서 AIS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꺼놓은 상태로 조업하다 근처에 있던 오천이함에 의해 덜미를 잡힌 것이죠. 이 선박에는 갈치와 잡어 등 무려 2,400kg 상당의 해산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갈치는 내놓고 가서 마라탕이나 잡숴. 갈수록 악랄해져가는 중국 불법 어선들은 단순한 어선들이 아닌데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훈련, 물자 운반, 해상 시위 등 군사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해군, 해경의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해상 민병은 18세에서 35세 어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전체 민병 800만 명 중 3.7%인 30만 명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광동의 차오저우 지방본부는 해상 민병대의 정찰 및 감시, 연락에 필요한 최신식 장비들을 장착토록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중국 어선에서 발사한 레이저건에 지난해 5월 호주 해군 소속 헬리콥터가 공격을 받기도 하였고, 지난 2018년에도 아프리카 지부티에서 미국 항공기가 중국 어선으로부터 레이저 공격을 받아 조종사 2명이 눈에 경상을 입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해를 자신의 내로 만들고 이어도 해역 등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해 남중국해와 유사한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여기에 민병대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하였는데요. 중국 해상 민병대의 주요 활동 근거지 중 한반도와 가까운 곳도 4군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외교부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며 불법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민들 중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는 적반하장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말과는 달리 최근에 한국의 서해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새까맣게 때로 밀려드는 중국 어선에 소수로 맞서는 해경 단속 인력은 그야말로 중가부적의 상황을 매일 직면하고 있죠. 그들은 우리의 소중한 바다에 막대한 피해를 끼칩니다. 불법 조업으로 어획량은 급감하여 어민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값은 그대로 폭등하여 고스란히 소비자들 역시 피해를 보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어선들은 고의로 타국의 바다에 폐유나 해양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벌이며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아니, 쓰레기 버린다면서 왜 자기들은 안 빠지지? 미국의 위성 이미지 분석 업체인 시뮬레이티는 지난 5년간의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중국 선박들이 처리되지 않은 쓰레기를 버려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리얼리즘과 인TV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해양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야말로 쓰레기 아닌가? 내가 쭉 보니 사람 5명 중에 1명은 꼭 쓰레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70억 인구 중엔 14억의 중국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